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먼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380원 윗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윗단으로 갈 만한 확률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낮은 구간에 있는 건 또 공략 포인트 잡아가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인세 여러 기판 관련된 심텍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 괜찮게 급등하고 있는데 좀 놓쳤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완제로다 현우산업이라든지 TLB, 코리아 서킷을 갖다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된 MCP, 그다음에 PBGA, FC, CSP 이쪽 관련된 내용들이 좀 관심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FC, BGA 분야의 본격적인 성장은 조금만 더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스몰 캡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심택이 달리고 있는 건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PBGA, 그다음에 FCSP, 그다음에 MCP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인세력 입방 관련돼서도 주가가 나쁠 만한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매수 공략이나 이런 거 점검해 드릴 테니까 놓쳤다 생각할 필요는 없다. 꼭 차익물이 나오고 급등한 건 뭐 한다? 꼬리 달고 내려온다. 다시 자리가 잡힐 겁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예상대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중간에 이벤트는 항상 있습니다. 애플이랑 관련된 아이폰 시리즈 또 출시 AI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어제는 하락했다 오늘은 오르고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다 해서 팔로우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LG노텍이나 BH, CH라는 고점에서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눌림에서 잡자라고 했는데 타이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그거였는데 오늘 주가 급등하니까 근데 급등한다고 제가 놀라겠습니까? 전혀 그럴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히 또 눌림이 들어올 겁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아서 4개월이 남은 거야. 선반영을 먼저 한다고요? 선반영 먼저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는 더 쉬어줘야 됩니다. 최근에 달려온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짝 쉬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치고 가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예, 우리가 올라왔다 약간 밑에서 W 그리고 올라가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N자라기보다는 W 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상되는 바이니까 제가 이것도 역시 우주종 프로그램 통해서 매수 포인트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저는 뭐 자화전자 관련돼서 좀 매수 포지션을 더 크게 늘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좀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좀 많이 좀 담았는데요. 그렇게 물량을 좀 많이 가져갈 종목. 삼성양, 애플양, 중국형 매출 다 있는 게 훨씬 더 성장할 때는 쭉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나친 쏠리면 물론 큰 회사에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만큼 관심도가 높겠죠. 그렇다고 자화전자가 뭐 애플양 매출이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 올해부터 진입되는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 것만 보라보지 마시고요. 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투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면 매일같이 오투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전략이라든지 매수 시점,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는 매도는 상당히 그 개인별 편차가 있죠. 전체적으로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 잡아드리진 않긴 하지만 그것도 가끔 또 게시판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관련돼서 여러분 생각해 봤는데 내년도 EPS 증가분이 엄청나게 큽니다. 올해보다. 사실 제가 여기 써놓은 건 7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건 거의 확정적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거의 300% 가까이 나오거든요. 저는 좀 소극적으로 잡은 건데 그래도 여러분도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EPS가 예를 들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에 대비하면 200% 이상 오른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주제가 어떤 자율주행 관련인데요. 자율주행 관련된 건 1분기, 2분기가 저점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점에 들어왔으니까 2분기, 2구간에서 우리가 또 매수해 줘야 될 만한 거. 하반기 때 또 어떻게 그동안 푹 쉬고 있던 게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거야. 아주 그냥 아마 전반기 내내 동안 자율주행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몹시 앵글이 하셨을 것 같아요. 테마만 돌 때면 살짝 떴다 주고 살짝 떴다 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끌고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공략할 시점이 됐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텔레칩스와 퓨런티어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머니케어 뉴스 셀트리온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뭐 몇 년 동안 앞으로 적금을 볼 정도로 다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눌림이 들어올 때마다 매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꽤 많고요. 일반적인 종목보다 저는 한 2배 정도 더 포션을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거의 일반적인 종목들하고 지금 비율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이클이 돌아올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바이오 투자할 때는 우리가 FDA 승인 이슈 있는 것만 가지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셀트리온 정도는 충분히 또 봐주셔도 됩니다. FDA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자체가 노력해서 영업과 이익 실적이 나와서 EPS 증가분이 200% 이상 나타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봐줘야 되지 않아요? 봐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가 과거부터 쭉 체크해 봤는데 저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꼭 체크하고 가야 돼요. 제가 뭐 글로다가 예를 들면 진펜트라고 어쩌고 막그 램시막 어쩌고 막 이런 얘기 설명드리는 것보단 숫자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일 것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2023년도부터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거야, 뭐, 그러니까. 자, 올해 매출 증가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Q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25년도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올해보다 어떻게 됩니까? 2배, 이 정도 나타나죠. 100% 정도 매출 늘어나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러분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게 뭐다? 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요거다. 그죠? 영업이익 증가분. 올해는 별 볼일 없다.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게 넘어가는 거, 이게 극대화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셀트리온은 4분기 이때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선반영 하면서부터. 이걸 놓치면 아마도 셀트리온은 또 여러분, 놓쳤네. 좀 길게 보고 가는 이후 오로지 중장기 포트폴리오로다 제가 넣어놓는 종목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 종목은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꼭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요. 저라면 삼성전자 10%, 예, 셀트리온 20%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제가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수치 이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삼성전자도 전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아니면 똑같이 비중을 가져가시던가 1대1로. 자, 그리고 여기 EPS 증가분으로만 비교해 보시면 올해 EPS 같은 경우도 어때요? 주가는 어쨌든 EPS 갖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여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자, 여러분 영업이익 증가율로만 볼래요? EPS 증가율로 볼래요? 이 숫자가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지금 생각해보면 PER 밸류에이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도하고 차이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평균적인 거 과거에 보는 45배 정도 우리가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부분 고려해 보면 주가가 앞으로 얼마만큼 올라갈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땐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고예요. 이거 체크 꼭 한번 해보고 가세요. 그리고 고민도 며칠 하셔도 돼요. 지금 당장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분명히 눌림은 들어올 테니까. 그런데 고민은 꼭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포워드 가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움직임 포진을 보면 여기 1분기, 2분기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제 막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부분은 여기 하반기 가면서 나타날 거고요. 계속해서 성장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거의 하반기쯤 가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현실화되는 것들이죠.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선반영하고 얻은 포인트에서 급격하게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지금 근데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M&A 이슈 하고요. 또 센트리온 지역 합병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어떻게 주춤주춤 하겠죠. 그때가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포인트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눌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좋다는 것들을 여러분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다 알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다만 매수 포인트 잡으실 때 그것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가이던스는 이 정도면은 거의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다른 회사 리포트 다 체크해 봐도 이 정도 가이던스로 나오고 있다. 저는 가이던스를 엄청 믿거든요. 왜냐면 그 기업을 저는 신뢰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수 포인트 잡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게 매물대에 걸려 있는 거는데 아무도 안 팔걸요. 여기 매수하신 분들은 저랑 같은 시각을 보고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던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럴 만한 사유도 없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지금 오늘 최근 주가 그러니까 단기 차익 실현하고 여기 눌리는 이 중심선이 어딥니까 지금?
이제 121, 2평, 61, 2평, 뭐 이 선이지 않습니까? 이 구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19만 원 언더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다. 자, 그럼 올해 2024년도에 평균치가 뭐 19만 원 정도 했다. 내년도에 어떻게 돼요? 실적 가이던스가. 그죠? 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한 200%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더블업 정도 봐줘야 돼도 상관이 없다. 이 정도예요. 매출 늘어나죠. 영업이익 늘어나죠. 사실은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크게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판관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시즌이에요. PBA 등재도 해야 되고 영업도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변격적으로 매출 나온다라고 하면 자, 12개월 포워드로는 뭐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27만 원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27만 원보다 높게 본다고 작년부터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36만 원 보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보고 여러분들 2025년까지 한번 가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이야기 드리고 싶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젠 매수하는 걸 뒤로 미루시지 마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중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기회가 온다면 이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투자 성공 확률이 별로 없다. 그까짓 거 올해 뭐 하반기에 주가가 올라가긴 할 거예요. 제가 볼 땐 여기는 갑니다. 올해 정도는 지난해 정도 고점까지 갈 수가 있겠죠. 선반영하면서. 근데 하반기 정도 다가서면서부터는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이쪽 분야는 지금 최근에 관심 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는 분들, 특히 우리 전반기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1월달, 2월달 이번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몹시 앵그리 모드일 겁니다. 이거 왜 이래? 라고 할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올해가 별로 성장폭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올해는 양극재가 아니고요. 실리콘 음극재예요. 그래서 지금 뭐 대주전자 재료도 여러분들 리포트 드려서 그것도 수익이 나고 나노신 소재도 여러분들 수익이 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4680 배터리 나오면서 전극 공정도 해야 되니까 PNT 같은 회사가 상당히 또 커스터마이징 잘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다 타임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 매출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결국 신차가 막 출시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3분기, 4분기. 또 올해 예를 들면 YOY 대비 성장률이 엄청 높은 해냐? 아니에요. 내년도부터는 또 레벨 뭐 3, 4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야, 이렇게 간대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좀 많이 팔려야지 좀 더 어떻게 됩니까? 예,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진한 부분. 결국은 이것도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하고 또 연동성이 없지 않아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어요. 더 많이 하락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접근 잘하면 어느 정도 올해 수익성을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결국은 뭐 주가 하락세는 전방 수요 부진,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동반해서 성장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인력 추군, 연구 인력 개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 관련돼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NXP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이런 쪽 관련돼서 계속 같이 제휴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여러분 매출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서 일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올해 이 동사에는 조금 올해 실적을 내서 수익을 못 낸다 하더라도 내년도를 기대해 보시면 꽤 괜찮은 또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저점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났는데 이 정도면 더 주가 큰 하락 사유는 없습니다. 내용들을 충분히 생각, 반토막 날 만큼 왔어요. 근데 지난해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정상률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EPS 부분이 많이 떨어진 부분, 이 부분 앞에서 제가 센트리온 갖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EPS 또 빠지는 건 결국은 일을 잘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부터는 개선되는 부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포워드 관수 늘 체크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자 1분기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영업이익도 비리비리합니다. 이러니 뭐 주가가 신통치 않겠죠. 2분기도 별로네요. 그렇죠. 근데 3분기부터 조금 개선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부분 정도는 충분히 반등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저점 공략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트레이딩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도요, 모양은 비슷비슷합니다. 실적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20 이동평균선부터 어떻게 하회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YY 대비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빠져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금액을 좀 잡아봤거든요. 어디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실적 가이던스 나오는 구간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18,000원, 2만 원 언더에서 18,000원 구간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방으로 내려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앵글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계산을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 내려가면 이제 매물도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평가해 봤는데 제 계산 수치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2만 원 언더 쪽에 들어가면 다시 뭐 기본적으로 야 저점 구간이야 라고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승 구간은 전 높게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턴하게 되면 121일 편까지만 올라온다. 그래서 지금 아직 뭐가 안 내려왔습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이 220일 이동평균선 아래따라 내려오는 이 자리를 계산해 놓고 나니까 여러분들 자리 위치가 바로 여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안 살 수는 없어요. 또 내년도 괜찮아지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또 텔레칩스 같은 경우 칩스 미디어의 또 대주주이기도 하니까, 그런 연관성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가 사실 이렇게 올라간 것들, 좀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 2차전지 캐즘, 이 부분하고 같이 연관성을 좀 같이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은 하반기 들어서면서 또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또 캐즘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돼서 또 카메라 모듈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 퓨런티어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아야 될 텐데 이거는 충분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2만 여기 숫자 찍혀 있죠? 2,300원 이 자리 정도 다시 들어올 거예요. 왜? 이건 턴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다음번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 요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27,500원보다 아랫단이고요. 26,000원과 27,000원 여기를 타겟으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작은 수익률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정상화되는 과정, 이렇게 해서 턴하는 과정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2만 원 정도 때 매수했는데 2만 5천 원, 6천 원 찍으면 수익률 나쁜 거 아니거든요. 꼭 예를 들어서 달리고 있는 종목에서만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냐? 그렇지 않죠. 무던히 또 우린 또 직장인 일반이니까 시간 버텨주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뭐 우리가 3분기까지 가는 것들 충분히 시간 즐기고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 보시고요. 여기 구간은 안 가요. 그죠? 여기 매물이 많기도 하고 여기 돌파하려고 그러면 드라마틱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분위기와 반전이 또 따라와 줘야 되는데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죠. 턴어라운드 시그널 들어올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통과하는 게 하나예요. 딱 하나. 그거 하나 보고 여러분들 기다려주는 것들이잖아. 그건 분명히 앞으로 4, 5개월 이내에 나타날 것은 명확합니다. 지금 뭐 MC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같이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MC넥스 수익 실현하자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MC넥스에서 탈출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는 그래도 신차 출시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캐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될 거예요. 왜? 실리콘 응급제에 탑재된 차량들 충전 시간 줄어들고요. 시장 컨센서스에 의하면 무슨 조사를 제가 봤는데 리포트를 봤는데요. 충전 시간이 30분 이내면 좋겠고요. 주행거리가 그저 제가 500마일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충족하는 차량들이 나오는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실리콘 응급제 개선. 그래서 요즘 어쨌든 대주전자 재료 물건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나노신 소재도 소재 그쪽 관련돼서 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전기차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저런 주가는 반등 일부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222동 평균선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텔레칩스가 좋으세요? 아니면 퓨런티어가 좋으세요? 사실은 텔레칩스 투자하는 것보다 칩셋 미디어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MPO나 AI와 관련이 좀 더 많은 것이 어딥니까? 예, 칩셋 미디어. 그러니까 같은 패밀리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것들은 어차피 그냥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데, 아, 10,000원, 1,000원, 10,000원 이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더 뭐 갈 데도 별로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기다려 주시면서 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여러분들 보약입니다. 시간을 갖다가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항상 내가 팔고 나면 그쯤 돼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내가 정말 현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우리는 많이 낮은 구간, 저점 구간에 다른 분들 같은 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거 퓨런티어처럼 35,000원에 매수하자고 그냥 계속 달리는 거 달려고 매수하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겠습니까? 만약 35,000원에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거의 그 고통이 상당히 심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모니터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작은 시그널 하나 들어왔으니까 더는 뭐 많이 가지 않겠다라는 표시를 한 거, 이런 것도 다 보고 하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약간 보수적인 채널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지 아니죠. 우리도 뭐 한 달에 그래도 뭐 30% 이상 수익 나는 건 두 개, 세 개 정도 항상 터트리고 가니까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제가 뭐 속말로 하면은 뭡니까? 아다리가 좀 맞아야 되고 아니면 좀 궁합이 좀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리듬을 좀 잘 타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쭉 이야기 들어보면 어디가 포커스예요? 뭐 하라는 뜻입니까? 예, 셀트리온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셀트리온의 별점을 갖다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주고 거래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억 알아주십시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